꽃님이님들 요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뻥뻥 터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호 잘하고 계시나요? 저는 제 주변 분들은 제가 막아드렸는데 꽃님이분들도 조심하세요. 스마트폰 설정 하나만 잘못 켜져 있어도 계좌와 사진, 심지어 가족 위치까지 그대로 새어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20년간 스마트폰 보안 습관을 연구해온 박준서입니다. 실제로 별것 아닌 기능 하나 때문에 피해를 겪은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어떤 분은 손주 사진 한 장 보냈다가 집 주소가 노출됐고, 또 어떤 분은 계좌번호를 복사했다가 이상한 곳에서 그 정보가 쓰이는 걸 발견하셨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은 원래 안전하다고 믿고 계세요.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반대입니다. 대부분의 스마트폰은 처음부터 편리함을 우선으로 설계되기 때문에 보안보다는 사용자 경험을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위치 정보가 기본으로 켜져 있고 클립보드도 계속 저장되며 광고 추적도 허용된 상태로 출시됩니다. 이 모든 게 여러분 손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미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은 반드시 꺼두셔야 하는 7가지 설정을 가장 쉬운 흐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따라만 하시면 내 스마트폰을 스스로 지킬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설정 메뉴 들어가서 몇 번만 터치하면 끝나는 일이에요. 하지만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개인정보와 가족의 안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내 휴대폰에 숨어있는 위험 요소를 제대로 제거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런 설정들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수백 명의 사례를 분석하고 직접 상담하면서 깨달았어요. 단 하나의 설정이 전체 보안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7가지는 제가 가장 자주 목격한 가장 위험한 설정들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쓰면서 불안했던 적 있으셨나요? 며칠 전 지인 중에 72세 김정수 님이 급하게 연락을 주셨어요. 평소에 손주한테 용돈을 자주 보내시는 분인데 문자로 계좌번호를 복사해서 쓰곤 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이상한 금융 광고가 카톡으로 계속 따라붙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계좌번호 복사한 직후부터 그런 광고가 들어온다는 걸 눈치채신 거예요. 알고 보니 복사한 내용이 클립보드에 그대로 남아있고 그게 다른 앱에 노출될 위험이 있었던 겁니다. 김정수 님도 전혀 몰랐던 부분이었죠. 클립보드라는 게 뭔지도 몰랐고 복사하면 휴대폰 어딘가에 저장된다는 것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셨어요. 그냥 편하게 쓰던 기능이었는데 그게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셨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손주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상대가 위치까지 알아맞히는 일을 겪은 68세 지인도 계셨습니다. 사진 속 위치 태그를 몰랐던 거예요. 그냥 사진만 보내는 줄 알았는데 촬영한 장소 정보까지 함께 나간다는 걸 상대방이 알려줘서 뒤늦게 알게 되셨죠. 얼마나 당황스러우셨겠어요. 손주 보러 간 집 주소가 그대로 노출될 뻔했던 겁니다. 그런데 작은 설정 몇 가지만 바꿨는데 이런 문제들이 한 번에 해결됐습니다. 김정수 님도 클립보드를 비우는 습관을 들이시고 사진 위치 태그도 꺼두셨어요. 지금은 훨씬 안심하고 휴대폰을 쓰신다고 하세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안전한 디지털 생활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스마트폰 사용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어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마지막 설정 하나만 제대로 꺼두셔도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위험의 절반 이상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제 어떤 설정이 위험과 직접 연결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복사한 주소나 계좌번호가 클립보드에 계속 남아있으면 정보 유출 통로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폭사 기능을 쓰고 나서 그 내용이 어디에 저장되는지 신경 쓰지 않으세요. 그런데 클립보드에는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폭사한 내용이 계속 남아 있어요. 그게 며칠이 지나도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앱들이 이 클립보드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국내 정보보호기관 조사에서 악성 앱의 주요 공격 경로 중 하나가 바로 클립보드 접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악성 앱이 클립보드를 몰래 들여다보고 거기 있는 민감한 정보를 빼가는 거예요.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주소 같은 것들이 그대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69세 이명자님은 주소를 폭사해 사용한 뒤 그 정보가 그대로 남아 광고 앱에 노출되는 경험을 하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복사했던 주소와 관련된 광고가 계속 뜨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는데 자꾸 반복되니까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죠. 그래서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고 알고 보니 클립보드 방치가 원인이었습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카톡이나 문자 앱에서 클립보드를 열어 저장된 내용을 모두 삭제하면 돼요. 보통 메시지 입력창을 길게 누르면 클립보드 메뉴가 나옵니다. 거기서 저장된 항목들을 하나씩 지우거나 전체 삭제를 누르면 끝이에요. 이 작업을 일주일에 한 번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삭제하지 않으면 과거에 복사한 민감 정보까지 그대로 노출될 수 있어요. 한 달 전에 복사한 계좌번호가 아직도 거기 남아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비워주는 습관을 들이셔야 해요. 여러분은 클립보드를 마지막으로 언제 비워보셨나요? 수상한 앱이 클립보드에 접근해도 전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클립보드를 비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어떤 앱이 언제 접근하는지 알아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스마트폰은 기본 설정에서 클립보드 접근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접근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은 전혀 모르는 채로 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어요. 보안 연구 자료에서도 접근 알림 기능이 활성화되면 정보 탈취 시도 탐지율이 크게 높아진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알림만 켜놔도 의심스러운 앱의 행동을 즉시 알아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앱을 바로 삭제하거나 권한을 제한할 수 있죠. 74세 박노현님은 알림 기능을 켜고 나서야 모르는 앱이 반복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자기도 언제 깔았는지 모르는 앱이었대요. 그런데 그 앱이 하루에도 몇 번씩 클립보드를 들여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알림을 보고 깜짝 놀라서 바로 앱을 지우셨죠. 만약 알림을 안 켰으면 계속 모르고 지냈을 거예요.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메뉴에 들어가서 클립보드 접근 시 알림을 켜면 됩니다. 안드로이드는 설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찾아 들어가면 클립보드 관련 옵션이 있어요. 아이폰은 iOS 버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설정의 개인정보 보호 항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켜두면 계속 작동하니까 귀찮은 작업은 아니에요. 알림을 끄면 공격 흔적을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정보를 가져가도 전혀 모르는 채로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설정만큼은 반드시 켜두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알림이 꺼져 있는 상태는 아니신가요? 사진을 보내는 순간 촬영 위치가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GPS 위치 정보를 사진에 함께 저장해요. 이걸 위치 태그라고 부르는데 여러분이 사진을 찍은 정확한 장소의 좌표가 사진 파일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누군가에게 보내면 상대방은 사진 속 장소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해외 보안기관에서도 사진 속 GPS 정보 유출을 가장 흔한 개인정보 위험으로 분류했습니다. 특히 집에서 찍은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거나 모르는 사람에게 보낼 때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집 주소가 그대로 노출되는 거니까요. 70세 윤은자님은 손주 사진을 보냈다가 집 위치까지 추측당하는 일을 겪으셨어요. 손주가 놀고 있는 사진을 지인에게 보냈는데 그 지인이 어디서 찍은 거냐고 물어보더래요. 윤은자님은 집 근처 공원이라고만 말씀하셨는데 상대방이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어서 깜짝 놀라셨대요.
알고 보니 사진에 GPS 정보가 박혀 있었던 겁니다. 카메라 설정에서 위치 태그를 꺼두면 앞으로 찍는 사진에는 위치가 저장되지 않습니다. 카메라 앱을 열고 설정 메뉴에 들어가면 위치 정보 저장이나 위치 태그 같은 항목이 있어요. 그걸 꺼두면 됩니다. 한 번만 설정해두면 계속 적용되니까 번거롭지 않아요. 다만 이미 찍은 사진에는 정보가 남아 있으므로 별도 삭제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거 사진은 이미 위치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카메라 설정을 바꿔도 소용이 없어요. 그 사진들은 따로 처리해야 하는데 이건 조금 뒤에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은 사진을 보낼 때 위치까지 함께 나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과거에 찍어둔 사진에도 위치 정보가 그대로 남아 있어 전달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부터 위치 태그를 끄면 해결된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이미 찍어둔 사진 수백 장, 수천 장에는 다 위치가 박혀 있어요. 그 사진들을 나중에 누군가에게 보내면 마찬가지로 위치가 노출됩니다. 데이터 분석 연구에서도 사진 메타 정보는 가장 쉽게 악용되는 정보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메타 정보라는 건 사진 자체 말고 사진에 딸려오는 추가 정보를 뜻해요. 촬영 날짜, 시간, 장소, 카메라 기종 같은 것들이죠. 이 정보들이 합쳐지면 여러분의 생활 패턴까지 추측할 수 있게 됩니다. 66세 김병진님은 오래된 사진 몇 장이 온라인에 공유되며 집 근처가 노출되는 일을 겪으셨어요. 몇 년 전에 찍어둔 사진을 블로그에 올렸는데 누군가 그 사진의 위치 정보를 확인하고 댓글로 대략적인 동네를 맞춰버린 거예요. 김병진님은 그때서야 오래된 사진에도 위치가 남아 있다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 해결 방법은 조금 번거롭지만 확실합니다. 나와의 채팅방으로 사진을 일반 화질로 보내고 다시 저장하면 위치 정보가 제거돼요. 카톡에서 나 자신에게 채팅을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있죠. 거기에 사진을 보낼 때 원본이 아니라 일반 화질로 선택하면 카톡이 사진을 압축하면서 메타 정보를 지워버립니다. 그걸 다시 저장하면 위치 정보가 없는 깨끗한 사진이 되는 거예요. 원본 화질로 보내면 위치가 유지되니까 꼭 일반 화질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해요. 원본으로 보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일반 화질로 보내야만 메타 정보가 삭제됩니다. 화질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휴대폰에서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혹시 과거 사진을 그대로 공유한 적 있으신가요? 광고 추적용 아이디로 사용 패턴이 분석돼 맞춤 광고가 끊임없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마트폰에는 광고 아이디라는 게 있어요. 이건 여러분 개개인을 식별하는 고유 번호 같은 건데 앱들이 이 번호를 보고 여러분이 어떤 앱을 쓰고 어떤 내용을 검색하는지 추적합니다. 그래서 맞춤 광고를 띄우는 거예요. 개인정보 연구기관에서도 광고 아이디는 개인 성향 분석에 큰 영향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아이디 하나로 여러분의 관심사, 소비 패턴, 생활 습관까지 프로파일링이 가능해요. 그래서 요즘 광고가 점점 더 정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정보가 수집되고 있어요. 73세 오기철님은 대화에서 언급한 내용이 광고로 이어져 의심을 느끼셨습니다. 친구랑 전화 통화에서 무릎이 아프다는 얘기를 했는데 다음 날부터 무릎 건강 보조제 광고가 막 뜨더래요. 처음에는 우연인가 싶었는데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불안해지신 거죠. 알고 보니 광고 아이디를 통해 여러 앱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설정 검색에서 광고 아이디 삭제 또는 재설정을 실행하면 됩니다. 안드로이드는 설정에서 구글을 검색하고 광고 항목에 들어가면 광고 아이디를 재설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어요. 아이폰은 설정의 개인정보 보호에서 추적을 찾으면 됩니다. 아이디를 재설정하면 그동안 쌓인 프로파일이 리셋되는 효과가 있어요. 삭제하지 않으면 계속 추적과 광고 노출이 이어집니다. 한번 만들어진 프로파일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정교해져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아이디를 재설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해줘도 충분해요. 최근 광고가 유난히 따라붙는 느낌 받으신 적 있나요?
실수로 누른 링크가 바로 열리며 가짜 앱 설치 위험이 커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요즘 스미싱 문자 정말 많이 오죠. 택배 관련, 과태료 관련, 이벤트 당첨 관련 문자가 오는데 거기 링크가 달려 있어요. 문제는 이 링크를 실수로 살짝만 눌러도 바로 열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 미리 보기 기능 때문에 누르지도 않았는데 정보가 로딩되기도 해요. 경찰청 자료에서도 스미싱의 상당수가 링크 자동 실행으로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링크를 누르는 순간 가짜 웹사이트가 열리고 거기서 앱을 다운로드하라는 안내가 나와요. 놀란 마음에 그냥 따라하다 보면 악성 앱이 깔리는 겁니다. 69세 김태수님은 문자 링크를 실수로 눌렀다가 설치 경고 화면이 뜨는 경험을 하셨어요. 문자를 읽다가 손가락이 미끄러지면서 링크를 건드렸대요. 그런데 바로 화면이 바뀌면서 뭔가 설치하겠냐는 팝업이 떴다고 하세요. 다행히 취소를 누르셨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메시지 앱에서 링크 미리 보기와 링크 열기 허용을 꺼두면 됩니다. 문자 앱 설정에 들어가면 링크 관련 옵션이 있어요. 미리 보기를 끄면 링크를 눌러도 바로 열리지 않고 한 번 더 확인하게 돼요. 링크 열기 허용도 꺼두면 실수로 누르는 것 자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두 항목 모두 회색이어야 안전합니다. 파란색으로 켜져 있으면 위험한 상태예요. 꼭 확인해서 둘 다 꺼두세요. 혹시 문자 링크 눌러서 놀랐던 경험 있으신가요? 앱이 몰래 깔리며 금융 정보까지 노출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설정이 바로 출처 불명 앱 설치 허용입니다. 이건 정말 치명적이에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가 아닌 곳에서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허용하는 설정인데 이게 켜져 있으면 악성 앱이 여러분 동의 없이도 깔릴 수 있어요. 보안기관 보고서에서도 출처 불명 앱은 악성 앱 감염 비율이 가장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식 앱스토어를 거치지 않은 앱들은 보안 검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가 들어있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일단 깔리고 나면 여러분의 연락처, 문자, 사진, 심지어 금융 앱 정보까지 빼갈 수 있어요. 75세 이명복님은 충전 중 이상한 앱이 깔려 큰 불안감을 느끼셨습니다. 휴대폰을 충전하고 잠깐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왔더니 모르는 아이콘이 화면에 생겨 있더래요. 누가 만진 것도 아닌데 저절로 깔린 겁니다. 알고 보니 출처 불명 앱 설치가 허용돼 있어서 백그라운드에서 몰래 설치가 진행된 거였어요.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을 켜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모두 허용 안 함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안드로이드는 설정의 보안 항목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찾을 수 있어요. 거기서 모든 앱의 권한을 꺼두면 됩니다. 아이폰은 기본적으로 막혀 있지만 프로파일 설치 같은 우회 경로가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잠깐만 허용했다가 반드시 다시 꺼야 합니다. 가끔 특정 앱을 깔기 위해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설치 끝나자마자 바로 다시 꺼야 해요. 하루만 켜놔도 위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휴대폰에는 혹시 모르는 앱이 깔려 있지는 않나요? 이제 위험 설정을 살폈으니 더 넓은 생활 속 안전 습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잠금 시간이 길면 잠깐의 방심 동안 타인이 접근할 위험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화면이 꺼지는 시간을 5분이나 10분으로 설정해 두세요. 편하긴 하죠. 계속 켜져 있으니까 매번 잠금 해제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이게 바로 위험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화장실 간 사이 또는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누군가 휴대폰을 손댈 수 있거든요. 특히 카페나 식당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자리에 휴대폰을 두고 잠깐 화장실을 간다거나 주문하러 간다거나 하는 사이에 화면이 켜져 있으면 누구든 접근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개인정보가 그대로 열려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잠금 시간을 너무 길게 두지 마세요. 30초나 1분이면 충분합니다. 설정의 디스플레이 항목에 들어가면 화면 자동 꺼짐이나 자동 잠금 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요. 30초로 설정해 두면 화면을 안 건드린 지 30초만 지나도 자동으로 잠겨요.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 보안을 생각하면 이게 훨씬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잠금 시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앱 알림을 과도하게 허용하면 개인정보 노출이 잦아집니다. 요즘 앱들이 알림을 정말 많이 보내죠. 메시지, 이메일, 뉴스, 쇼핑, 금융 앱까지 하루 종일 알림이 울려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알림들이 잠금 화면에서도 그대로 뜬다는 겁니다. 휴대폰이 잠겨 있어도 알림 내용은 다 보여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여러분 문자 내용이나 카톡 메시지를 그냥 볼 수 있는 거예요. 특히 금융 앱이나 은행 앱 알림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계좌 잔액이나 거래 내용이 알림으로 뜨는 경우가 많거든요. 누군가 여러분 휴대폰 화면을 힐끗 보기만 해도 그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민감 정보는 알림 미리 보기를 꺼야 합니다. 알림 설정에서 메시지 내용 숨기기 기능을 활성화하면 돼요. 그러면 알림이 왔다는 사실만 보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잠금을 해제해야 볼 수 있습니다. 앱마다 개별 설정도 가능하니까 중요한 앱부터 하나씩 설정해 보세요. 혹시 알림창에 내용이 그대로 뜨는 상태는 아니신가요? 와이파이 자동 연결은 보안이 약한 공유기에 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편의점이나 카페, 지하철역 같은 곳에 공용 와이파이가 많죠. 한번 연결하면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연결되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보안이 전혀 안 된 와이파이에 자동으로 연결되면 여러분이 주고받는 정보가 그대로 노출될 수 있어요. 특히 가짜 와이파이를 조심해야 합니다. 누군가 카페 이름과 비슷한 와이파이를 만들어 두고 사람들이 연결하길 기다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동 연결 기능이 켜져 있으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고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해커가 여러분이 입력하는 비밀번호나 개인정보를 가로챌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많은 상황에서는 자동 연결을 끔 상태로 둬야 합니다. 와이파이 설정에 들어가서 자동 연결을 해제하세요. 필요할 때만 수동으로 연결하는 게 훨씬 안전해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보안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카페 와이파이에 자동으로 연결된 적 있으신가요? 불필요한 앱 권한이 많으면 정보 수집 범위가 넓어집니다. 앱을 처음 깔 때 여러 가지 권한을 요청하죠. 위치, 연락처, 사진, 마이크, 카메라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냥 전부 허용을 눌러요. 빨리 쓰고 싶으니까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문제는 그 앱이 정말 그 권한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손전등 앱이 연락처 권한을 요청한다면 이상하지 않나요? 손전등 켜는데 왜 연락처가 필요한지 모르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앱들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권한을 요구하고 사람들은 그냥 허용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 앱이 여러분 정보를 마음대로 수집할 수 있게 돼요. 위치와 연락처 권한은 꼭 필요한 앱에만 부여해야 합니다. 앱별 권한 관리에 들어가서 사용하지 않는 권한을 모두 끄세요. 설정의 앱 관리나 개인정보 보호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각 앱마다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지 리스트가 나오니까 이상한 권한은 바로 취소하면 됩니다. 혹시 앱 권한을 한 번도 정리해 본 적 없으신가요? 오래된 앱은 보안 패치가 부족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앱은 계속 업데이트가 나와요. 새로운 기능도 추가되지만 더 중요한 건 보안 취약점을 고치는 겁니다. 해커들은 항상 새로운 공격 방법을 찾아내고 앱 개발자들은 그걸 막기 위해 업데이트를 내놓아요. 그런데 업데이트를 안 하면 오래된 보안 구멍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특히 금융 앱이나 메신저 앱처럼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앱은 반드시 최신 버전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오래된 버전에는 이미 알려진 취약점이 있어서 쉽게 공격당할 수 있어요. 실제로 9버전 앱을 노린 공격 사례가 매년 보고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하지 않는 앱은 삭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앱이 몇 년째 업데이트가 안 나온다면 개발자가 관리를 포기한 거예요. 그런 앱은 아무리 편하더라도 지우는 게 맞습니다. 정기적으로 앱 업데이트를 확인하세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자동 업데이트를 켜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업데이트 알림을 무시한 적 있으신가요? 비밀번호를 너무 단순하게 설정하면 쉽게 뚫립니다. 많은 분들이 생일이나 전화번호 뒷자리를 비밀번호로 쓰세요. 외우기 쉽고 편하니까요. 하지만 이런 비밀번호는 정말 위험해요. 누군가 여러분 기본 정보만 알아도 몇 번 시도하면 맞출 수 있거든요. 특히 요즘은 자동으로 비밀번호를 대입해보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흔한 비밀번호 조합을 수천 번 시도하는 거죠. 1234, 0, 생일 조합 같은 건 몇 초 만에 뚫립니다. 그래서 복잡한 비밀번호를 써야 하는데 문제는 외우기 어렵다는 거예요. 비밀번호 관리 앱을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자체에 비밀번호 관리 기능이 내장돼 있어요. 복잡한 비밀번호를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저장해 주니까 일일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지문이나 얼굴 인식으로 한 번만 인증하면 저장된 비밀번호를 자동으로 입력해 줍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보안과 편의성을 둘 다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몇 개나 되는 사이트에 같은 비밀번호를 쓰고 계신가요? 이제 마무리로 오늘 가장 중요한 실천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에서 개인정보를 새게 만드는 7가지 위험 설정과 이를 막는 방법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추가 보안 습관 7가지도 함께 말씀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은 기본 설정만 해도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기본 설정이 정보 유출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클립보드에 복사한 내용이 그대로 남아있고 사진 속의 위치가 박혀 있으며 광고 아이디로 추적당하고 링크가 자동으로 열리고 출처 불명 앱이 마음대로 깔리는 것들이 전부 기본 설정 때문이에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사용자 편의를 우선으로 설계하다 보니 보안은 뒷전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계좌 정보 유출이나 위치 노출 같은 큰 위험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는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경우도 있었고 집 주소가 노출돼서 불안에 떨었던 경우도 있었어요. 심지어 가족 사진이 모르는 곳에서 돌아다니는 걸 발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전부 작은 설정 하나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단 한 번의 실수도 막아낼 수 있을 만큼 안전해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설정만 점검해도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위험의 대부분을 차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추가 실천법까지 함께 적용하면 거의 완벽한 수준의 보안이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한 번만 시간 내서 설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신경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연구해 오며 느낀 건 보안은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보안이라고 하면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단지 내 휴대폰 안에 어떤 기능이 켜져 있는지 한 번만 점검하면 됩니다. 설정 메뉴 들어가서 몇 가지만 확인하고 끄면 끝이에요.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안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해야 할 단 하나를 꼽으라면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기능을 반드시 꺼두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큰 사고의 80%를 막을 수 있어요. 악성 앱이 몰래 깔리는 걸 원천 차단하는 거니까요. 지금 당장 설정으로 들어가서 보안 항목을 찾아보세요.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가 허용돼 있다면 바로 끄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만 바꿔도 오늘 영상 본 보람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클립보드를 정기적으로 비우는 습관을 들이세요.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뭔가 중요한 정보를 복사한 다음에는 꼭 지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 위치 태그도 꺼두시고요. 이 3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크게 올라갑니다. 물론 오늘 말씀드린 모든 항목을 다 실천하시면 더 좋죠. 하지만 한꺼번에 다 하려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세요. 오늘 출처 불명 앱 설치를 끄고 내일은 클립보드를 비우고 모레는 사진 위치 태그를 끄는 식으로요. 일주일이면 충분히 다 정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보안 습관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설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혹시 모르는 사이에 설정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새로운 앱을 깔면서 권한을 너무 많이 줬을 수도 있거든요. 꾸준히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스마트폰 속 숨은 보안 기능을 더 깊이 있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모르고 계셨던 유용한 보안 기능들이 많이 숨어 있어요. 예를 들어 앱 잠금 기능이나 비밀 폴더 같은 것들이요. 이런 기능들을 잘 활용하면 더 안전하게 스마트폰을 쓸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원하신다면 제가 방법 가지고 오겠습니다. 저는 아이폰 유저라 삼성폰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지만 조회수가 높거나 댓글을 달아주신다면 제가 삼성폰으로 자세히 하시는 법 스샷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꽃님이님들, 오늘 알려드린 7가지 설정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위험해 보이셨나요? 그리고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꽃님이님들의 안전한 스마트폰 생활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눈 조심하세요.